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석하신 두 분의 감독님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앞에 두 분 감독님 나와 계세요. 한 분씩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위즈행성 제작한 김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우투메이크 체다 제작한 안현송입니다. 제다를 만드는 법이 아까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 이렇게 빵 터지는 작품은 아닌데 재밌는 웃음 코드가 있거든요. 그쵸, 분명히. 있죠. 네. 그런 것들 평소에 이렇게 코미디나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신지. 네, 저는 코미디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잘하는 것 같진 않고 엄청 빵 터지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약간 소소한 웃음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대로도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근데 원래 코미디가 제일 어려운 장르인 것 같아요. 장르 중에서도. 네. 사실은 뭐 이렇게 감동 코드 이런 것도 어렵지만 진짜 억지로 웃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웃는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감정인 게 뭐 울고 뭐 슬프고 이런 건 다 한 번씩 경험을 했거나 뭐 이런 게 유추가 되잖아요. 근데 웃는다라는 건 정말 그건 다 개별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공통적인 걸로 수렴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코미디물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잘 만든 코미디 영화는 그래서 뭐 영화도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보면 뭐 영국 사람들 맨날 블랙 유머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웃기기 어려워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게 돼요. 그냥 빵빵 터지게는 안 그러니까 웃기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역사적 얘기는 그런 게 어려우니까. 어렵죠. 예, 차라리 미스터빈 이런 거 뭐 정말 옛날 거지만. 미스터빈. 미스터빈도 아니고. 미스터빈. 아니 그 영국 거잖아. 되게 유명하신 분 아니 유명한데 네, 미스터빈 유명하니까. 아니에요? 미스터빈이라고 그러니까 웃겼어요 지금 되게. 그래? 그래? 그러니까 웃기기 뭐 힘든데. 이런 식으로 웃기던가 아니면 뭐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웃음 코드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근데 뭐 체다도 보면 이 체다를 만드는 법 이 작품을 봐도 막 어떻게 보면 빵 터지고 막 이런 작품은 아니기는 한데 굉장히 계속 그냥 시종일관 뭐 웃음기가 머금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 쉽지가 않은 장르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전에 하셨던 작품도 이런 작품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몹시 궁금하네요. 몹시 궁금해요. 네,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을 그게 1.0 뭐 이게까지 쳐야지 나오는군요. 네. 네, 그거 가서 몰라요.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네. 좋아요와 구독 이렇게. 저는 그거 철저하게 합니다. 아, 네. 철저하게. 감독님은 유튜브 이런 거 안 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만 아직 하고 있어요. 인스타만. 아직 그쪽에 머물러 계시는 네.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오셔야지. 아니죠. 인스타의 기능과 유튜브의 기능이 다르지 않아요? 다른데 요즘은 대세니까 하다못해 저희 방송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송출을 하잖아요. 물론 유튜브에 얼굴 영상 안 없이. 네, 그러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은 또 뭐 팟캐스트가 뭐 다시 뜨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영어로 해야 되나 앞으로 방송? 아니 근데 한국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은데 요즘에 내가 생각한 팟캐스트랑 다른 게 비디오가 나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팟캐스트 방송. 비디오가 나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디오. 네. 팟캐스트인데 비디오가 네. 나간다고요? 그게 왜 그러니까 팟캐스트야? 그러니까 편안한 분위기로 막 이게 뭐 현란한 편집이 아니라 카메라 뭐 한두 대만 세워놓고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고 이런 건데 이제 얼굴도 나가는 거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가능할까? 감독님들 만약에 유튜브로 이걸 하겠다, 영상이 얼굴이 나온다 이러면은 나오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구나 또. 아니 그게 약간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 뭐 상관없다고. 그래도 지금 세대 분들은 좀 덜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예전에는 진짜 얼굴이 나간다고요? 근데 어차피 감독님들 얼굴은 나갈 거예요. 네. 사진만. 네, 사진. 네. 그거 아직 안 찍었잖아요. 아직 안 찍었죠. 아직 안 찍었죠. 네. 찍은 게 나갈 거고.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도 뭐 이렇게 차 타고 이럴 때 뭐 오디오 많이 듣거든요. 팟캐스트 많이 듣는데
근데 사실 좋긴 좋은데 이게 한국은 그게 뭐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꼭 유튜브로 틀어야 되니까. 근데 차 타고 다니면서 영상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만 듣는 거죠. 틀어놓고. 어차피 안 나와. 그렇구나. 감독님 이렇게 코믹 장르를 어쨌든 좋아하셔서 계속 그치,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계시는 음. 거고. 아, 네. 제가 요 체크를 해야 되겠네. 중요 체크. 코미디물 좋아하는데. 아니 쉽지가 않아서 사실 코믹 장르가. 그래서 저는 이 인간 청소기 했을 때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남자분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성함도 진짜요? 그렇고 약간 그래서 그랬는데 영화제 때는 전작 상영할 때 이제 뵙지는 못했고. 맞아.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에 치니까 남자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자분인지 알고 있었는데 남자분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알았죠. 이제 여자분인 거는 예. 나중에 알았는데 오늘 딱 보니까 또 되게 작품이 주는 그 재밌음과 또 되게 다른 거예요. 그치. 네, 약간 숨겨져 있는 감독님만의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코믹 장르를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일단 제가 코믹 장르를 좋아해서 음. 사람들 웃기는 게 솔직히 기분 좋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제 말에 웃어주면 되게 기분 좋고 그래서 코믹 장르를 좋아하게 됐는데 저는 How to Make Cheddar 만들 때는 좀 코믹 장르에서 좀 더 나아가서 감동 포인트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여러 가지 합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서 뭐 다른 영화제도 많이 또 출품하면은 이게 또 상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두 작품 다 경쟁력이 있어요. 일단 뭐 미지의 곡성은 행성. 죄송합니다. 제가 뭐 안 이제 그래도 아까 한번 혹성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기분 나온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 그래도 디지털 침해도 심한 편인데 근데 요즘에 그런데 이게 또 입에 붙어가지고 왜냐면 저 옛날에 애니메이션 초창기에 공부하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감독이었어요. 그분 보면은 애니메이션 뭐 역사책 이런 데도 막 나오고 막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막 뭐 전투적으로 막 장면 하나하나 뜯어서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머리 박혀있어. 죄송합니다. 미지의 행성. 네. 행성이랑 혹성이랑 또 다른 건데 개념이 완전. 또 과학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어쨌든 하지 마요. 미지의 행성. 이 작품도 일단은 대사가 없잖아요. 네. 대사도 없는데 그냥 누구나 봐도 이제 딱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심지어 짧아. 이 영화제에서 정말 큰 매력 좋아하지 포인트죠. 않나요? 어디에 끼워도 끼워낼 수 있다. 에이, 이건 해도 되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뭐 이게 단편이니까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길이가 길면은 섹션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눈물을 머금고 막 이걸 배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 작품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심지어 넘쳤어도 야 이거 하나 더 하면 어때? 2분 20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는다니까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죠. 그거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코드고.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10분이 진짜 넘게 제작하려면 그거 진짜 힘들어. 퀄리티 좋아야지. 진짜 좋아, 진짜. 왜냐면 10분짜리 하나 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작품이 3-4편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거를 고민하게 되죠. 예. 길이가 네. 너무 길어지면. 프로그래머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항상 많이 하세요. 이걸 또 내용의 분위기도 맞춰야 근데 되고. 어쨌든 잘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잘 만들면은 어떻게든 끼워 넣지만 어쨌든 뭐 확률상 굉장히 높아진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제행성은 이제 만화를 먼저 그리셨다고 했는데 이 네. 만화를 그리는 것과 만화에서 연출과 애니메이션 연출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고민하면서 하셨는지. 사실 만화랑 지금 나온 애니메이션이랑은 분위기도 그렇고 연출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만화는 아무래도 그 이제 휴대폰에서 보기가 용이하게 스크롤 이렇게.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빠가 뛰는 장면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스크롤이 내려가면서 행성으로 가는 연출을 사용을 했었는데 애니메이션은 이제 고정된 화면에서 그 안에서 계속 다채롭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환상적인 감정을 이 고정된 화면으로 보여줄 것인가를 연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작품이 이렇게 막 눈물을 막 쏟아내는 이런 작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네. 과정이 꼭 그렇게 되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약간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이제 마지막에 딱 그걸 보여주니까 거기서 오는 그 연출이나 그런 게 스타일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딱 그런 거였구나 막 이러면서 아까 말 다 해놓고 지금은 숨기듯이 막. 아 그래서 아니 뭐 어쨌든 근데 저는 이거 사실 좀 밤에 봤거든요. 밤에 혼자 솔직히 이거를 언제 처음 봤냐면 뭐 이게 TV로도 보긴 했는데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우리 아들이 일단 자야지 제가 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직까지 저희 아들은 저랑 같이 자요. 무섭다고 혼자 못 자. 뭐 또 둘째는 또 애엄마가 케어해야 되니까 부부가 뭐 지금 뭐 아주 슬픈 상황이에요. 여러모로 몇 년째.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렇구나. 그 일을 위하는 거지. 너무 슬퍼. 근데 뭐 애들이 무슨 소용이에요. 뭐 와이프가 최고지. 안무. 근데 어쨌든 갑자기 막 눈물 나려고 그래. 어쨌든 그래도 뭐 또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안 끝나. 근데 그래서 이제 자야지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또 무서워서 뭐 얘가 이제 자기 전에 뭘 못 하는데 이제 잠든 거 확인하고 몰래 이제 핸드폰을 먼저 봤단 말이에요. 이제 이어폰 꽂고 진짜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울었어요? 내가 솔직히 울지는 않았는데 눈물이 한 2방울 맺혔지. 맺혔지. 내가 울기에는 너무 화면이 작았어요. 화면이 컸어야 돼. 울기엔 작았는데 이게 이제 반전. 막 이러 할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갑자기 그냥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더니만 뭐 뜬금없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미지가 나오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새벽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슬픈 시간이죠. 근데 나는 제일 좋은 시간이야. 그냥 우리 애들이 없는 시간이야.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이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너무 좋아. 그때 깨면 너무 좋아. 뭐든 해도 돼. 해방이 되니까. 정말 슬픈 육아 일기. 영화도 많이 보고. 아까 전에 근데 잠깐 제가 왜 작품에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스케치를 평소에 틈틈이 하시냐고 여쭤봤었는데 뭐 이 작품을 떠나서 평소에도 이렇게 작품 구상이나 이런 걸 하실 때 그렇게 하시나요? 네, 항상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나중에는 뭔가 제 되게 자전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를 하나쯤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좀 일상에서 별거 아닌 아이디어를 좀 불려서 결과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편이거든요. 네, 좀 작은 거에서 항상 시작을 해요. 안윤승 감독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비슷한데 이제 작은 아이디어를 저는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로 묶는 느낌으로 작품을 주로 만들거든요. 이게 연출이든 아이디어든 이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냥 생각날 때마다 저도 노트 같은데 적어놨다가 이 작품에 이 연출을 쓰면 괜찮겠다 하고 합쳐 나가는 편입니다. 그럼 평소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겠네요. 뭔가 이렇게 노트를 만들. 네. 나중에 그런 노트들도 이렇게 잘 모아놓으면 이렇게 전시 같은 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빼곡하게 막. 그렇지. 나도 뭐 이렇게 저는 만드는 능력은 없으니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소설 같은 거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막 SF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은데 순간순간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런데 이거 적어놔야지 그러다 맨날 까먹은데 까먹고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거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는 아마 SF 소설에서 안 써먹었던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 두 분 감독님들은 이제 그거를 그때마다 그냥 이제 메모도 하시고 스케치도 하시고 그러시는 모양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의 기억은 믿을 게 못 되더라고. 내가 요즘에 금붕어가 된 것 같다. 뒤돌아서만 까먹어. 특히나 그렇습니다. 안타깝고요. 네. 안타깝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참. 작업하실 때 되게 막 힘들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나만의 뭔가. 근데 항상 그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갇혀서 정말 라푼젤처럼 갇혀서 작업을 해야 하니까 위기는 항상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계속 시간마다 드니까요. 네, 근데 뭐 특별히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아직은 못 느꼈고요. 그냥
저는 이제 미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사실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커서 그걸로 버티고 있어요, 지금. 언제부터 하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 애니메이터 꿈을 가진 거는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12살 때부터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진로를 확 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고 학교 다니다가 정말 끝에까지 몰려서 이제 고3 딱 시작할 때 그 겨울방학에 시작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직은 즐거워요. 네, 그림 그리는 게 아직은. 다행이다. 엄청 늦게 시작을 하신 건데? 네, 거의 네. 마지막까지 가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그림 그리고 학원 다니고 네네. 이렇게. 아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인데 이제 아.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아니 지금 고 한혜종 같은 경우는 시험 8월달 요때 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3 1년 동안 계속 쫙 그러니까 그 학원을 다녔어요. 1년도 안 된 거네? 준비를 하신 게? 그렇죠? 네, 시간이 좀 촉박했던 것 같기는 해요. 야, 이거 또 어차피 되실 분들은 되는구나. 입시를 그때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주재훈이 너무 좋았습니다. 주재훈이 딱 그래요? 제가 쓸 수 있게 마침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였는데 제가 네. 딱 만들어둔 거를 그대로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도 운이 좋았습니다. 어차피 될 사람은 된다고. 그냥 저희 은사님 하신 말씀이 야 어차피 될 놈은 돼 이거였거든요. 항상 저한테도 막 걱정하면 야 어차피 될 놈은 된다. 걱정하지 마. 안 될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도 안 되더라고. 슬픈 얘기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전거 같기도 하고. 자기 반성은 딴 데 가서 하시고. 네,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예, 저도 사실 그렇게 엄청 특별한 방법이 있진 않은데 그냥 좀 많이 힘들다 이러면 잠깐 내려놓고 뭐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걸 본다든가 보통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런 감정이 해소될 때는 완성본을 봤을 때 가서 최대한 그래도 작업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때는 잠깐이지 않나요? 또 이제 지나가면 또 시작해야 되니까. 아 그죠. 이게 약간 마약 같은. 그렇지, 나도 그런 게 있어. 아 이제 막 지긋지긋해 한다가도 완성되면 아 이제 뭔가 또 성취감 있고. 혼자 네. 막 즐거워하다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또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움직이는 걸 보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시간을 참고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감독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그럼 애니메이션. 저는 어렸을 때 막 초딩 때는 솔직히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고등학교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나와서 네, 그때부터 계속 하려고 고등학교 때 상 타지 않으셨어요? 뭐 뉴스에 나오던데? 아 국무총리상 받으셨던데? 네. 그거는 네. 제가 학교 친구들이랑 만들었던 작품이 네. 되게 감사하게도 상을 탔던 제가 건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뭐 고등학교 거기 나오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아예 진로가 여기 지금 두 분이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아예 고등학교도 아예 전문적으로 네. 그런 데를 가신 거네요. 네. 여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좋다고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지긋지긋함을 하나? 여기서 여기를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횟수로만 따지면 몇 년이야? 6년, 7년이잖아. 지긋지긋하신가요? 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번아웃이 왔다고 했어요. 아니 김성민 감독님은 솔직히 한 3년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치 6, 7년 했으면 번아웃이 올만도 하죠. 네. 그래도 결국에는 다시 네. 하는 게 재밌으니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어려운 또 심화 과정을 또 다시 들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졸업을 했는데 심지어 또 다시 또 졸업을 또 하셔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 때 준비를 하셔가지고 고등학교를 가신 거네요. 네.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진로를 정하셨네 일찍부터. 그래도 네, 그죠. 애니메이션 왜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계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애니메이션 보면서 나도 저런 거 만들고 싶다. 진짜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아니 대부분 감독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래요. 만화과인 줄 알고 갔더니 애니과더라.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 난 만화 좋아했는데 가니까 내가 하는 걸 많이 틀리더라 막 이런 얘기.
그런 분들 참 많으세요. 또 틀리다는 말하면 또 홍준표 감독님은 또 혼나는데 다르더라. 막 이렇게 표현했어요. 갑자기 또 제가 자기 검열하게 되네. 그 저 방송 몇 해 전에 홍준표 감독님 나오셨는데 제가 무심결에 뭐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틀렸다라고 말을 해서 바로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예, 그렇고. 아, 이게 두 분이 되게 그 다른 루트를 밟아 오신 거네요. 예. 꾸준히 이제 그쪽을 가신 분 경우가 있고. 그럼 감독님은 그때 어렸을 때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다 생각했던 그 계기는 뭐 어떤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아이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 애니메이션, 뭐 지브리나 음.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되게 항상 돌려가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캐릭터들이 연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런 뭔가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나 캐릭터를 그냥 진짜 숨 쉬듯이 막 연기시키는 게 너무 거기에 매료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뭐 레퍼런스 촬영을 하고 애니메이팅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가장 재밌어요. 촬영은 어떻게 하세요? 창피하지만 저만 보는 영상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막 연기하고 그거 보고 또 작업하고 합니다. 아, 이게 뭐 나름 또 뭐 늦게 결정하셨다고 말은 했지만 조기 교육과 선행 학습을 되게 철저하게 하시고. 심지어 철저하게 즐기고 계시는군요. 아, 그렇지. 네. 아, 그게 레퍼런스 촬영을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근데 작업하실 때 어떠세요? 감독님도 이렇게 하세요? 저는 촬영까진 안 하고 혼자 혼자 연기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촬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스토리보드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아예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뭐 근데 하시는 예전에 경우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면 닮았잖아요, 은근히. 그치. 주인공들의 주인공도 얼굴도 닮고 닮았어. 행동이 뭔가 되게 이 사람인데? 이 감독님인데? 딱 약간 이런 알아. 느낌으로 나오는 게 딱 그런 데서 오나 보네요. 아, 참 되게 깨알같고 디테일한 제작 그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나 궁금한데 애니메이션도 그렇지만 만화를 그리실 때도 연기를 하고 하세요? 사실 저는 만화보다는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그리지는 않았거든요, 만화를. 그래도 만화도 어느 정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포즈 참고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사진 같은 걸 참조 많이 하시죠. 네. 또 많이 찍어가지고. 옛날에 학교에서도 수업 중에 이렇게 마임 수업이나 이렇게 연기 수업이 있더라고요. 뭔가 본인이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 요즘에는 없나요? 학교에 그런 수업?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예전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이긴 해요. 요즘에는 뭐 컴퓨터 툴 가르치는 것만 해도 버거워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예, 또 시대가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게 어쨌든 그렇구나. 진짜 연기를 나중에 그런 거 영상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유튜브로 올리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유튜브 채널 하나 파세요. 정말. 그 영상이랑 나중에 애니메이션 영상 그치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조회수 폭발만. 틱톡 챌린지. 네, 좋아요, 구독, 뭐 알림 이거. 네, 참. 최근에 막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니까 유튜브도 보면은 이제 막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뭐 본인 딴에는 이거 뭐 이게 재밌겠어 하는 영상들이 빵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 유의 영상이에요. 이런 주제가. 이게 뭐 재밌겠어 난 부끄러워 막 이러는데 보는 사람도 너무 재밌거든. 막. 저 말도 안 되는 연기 봐라 저 발연기 막 이런. 오히려 이제 그런 데서 빵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뭐 연기를 잘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거는 또 연기를 못해도 못하는 대로 또 맛이 있는 거기 때문에 타고난 유튜버일 수도 있어요.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촬영이 이게 애니메이션이니까 엄청 과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라면 절대 하지 않을 액션과 표정을 지어서 네. 저도 제 모습을 보기가 좀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찍고 보거든요. 그게 남들은 제거할 수 있는데 혼자서 촬영하시는 거죠? 네, 아무도 없을 때, 가족들도 없을 때 저물로. 보통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레퍼런스 촬영을 하시나요, 근데? 뭐 이건 취향에 따라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3D 애니메이터 분들은 더 디테일한 그 연기를 요하니까 아마 거의 하시는 것 같고 2D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상상으로 하시는 분들이랑 아, 근데 이렇게 연출을 하려면 뭔가 좀 이렇게 입체감 있는 연출을 하려면 아무래도 레퍼런스가 있으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나도 옛날 생각만 하니까 그런 건데 나 스토리보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치 핸드폰에 다 스토리보드는 카메라가 스토리보드대로 달려있는데 스토리를 뭐 손으로 그리는 차라리 이렇게 찍는 게 더 빠르지. 하긴 스토리보드도 하죠. 네. 스토리보드도 네네. 하고 이거 네. 레퍼런스들을 하는데 음. 촬영 자체가 쉬워지긴 했겠네요. 네. 옛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옛날처럼 가볍게 막 찍으면 뭐 엄청 뭐 무거운 카메라 들고 와서 그럴 게 아니라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무실에 있는 네. 장모 감독님도 아, 보니까 작업하실 때 네. 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연기 아, 그래요? 스태프들이 연기하고 찍어가지고. 아니, 심지어 실사 작업도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 네. 애니메이션 만드실 때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근데 보면 다를 것 같아요. 이 움직임이나 네.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오히려 틱톡의 천재성을 발휘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감독님? 계속 10초, 20초. 안 끝난 거야 그거? 아 진짜 욕 아니 내가 이게 말씀하시는 게 막 과장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틱톡에 사실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해요. 엣지 있는 움직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네. 과장된 움직임. 네, 그러니까. 엣지 있는 움직임. 네. 아 내가 요즘에 틱톡을 본인이 하시지 그래요. 나는 캐릭터가 이렇게 재미있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재미없잖아요. 그래, 그럴 수 네. 있지. 보면 나 틱톡을 일부러 요즘에 많이 보는데 진짜 와 10초 20초 안에 뭘 뭐 표현해야 되니까 정말 과장된 게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 저래야 돼? 막 싶을 정도로 막 이러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레퍼런스 촬영을 이제 하신다. 근데 이제 안 감독님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촬영까지는 아닌데 네. 이렇게 해보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 네. 근데 청광은 왜 3D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2D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조금 3D가 위주긴 했거든요. 근데 또 저희 기수분들은 또 2D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번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기 학생 수도 엄청나지 않아요? 네, 지금 네. 현재는 아마 신입생 막 200명 넘게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걸로 전에-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듣고 나는 소수정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청광이요? 거긴 옛날부터 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이거 완전 인해 전술이잖아.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더라고 규모가. 네. 그러니까 같은 기수인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겠더라고요. 보면. 네, 그 정도 저도 인원. 졸업하고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그 정도 인원이면 요즘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년 다 통틀어서 200명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렇죠. 한예종이랑 너무 다르죠. 한예종은 또 몇 얼마 명이요? 안 되지 않아요? 네, 17명 정도 돼요. 에? 한 2년에 그래도 많은 편인 거 거의 아니에요? 막 15명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17이면 거의 뭐 그러면 이거 뭐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20명도 안 되는구나 또 한예종. 거긴 그쵸. 또 모를 수가 없겠네요. 네, 다 네. 가족이에요. 심지어는 학년 통틀어서 지금 재학하고 있으면 다 알고 네. 있겠네. 모를 수가 없겠네 그 정도. 네. 한예종 다 합쳐도 청강이 한 학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 합쳐도 한 학년이 안 되죠. 한 반도 안 될 걸? 그걸 반으로도 분류될 거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 저희는 반은 따로 없고 그냥 한 반이에요. 100 몇 명이 다 같이. 그래요? 네. 거긴 단체 카톡도 파면은 난리 나겠다. 네. 기수들. 단체 카톡 있는데 막 예. 한 카톡방에 300명씩 있을 때도 있고. 거의 공지만 하긴 하는 누군가 한 명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정신 없을 거예요. 대답도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대답을 하면 안 돼. 다 이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확실히 보면 두 학교가.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작품 스타일도 다르고 보면. 감독님은 계속해서 2D를 하시는 거죠? 네. 2D가 잘 맞고 좋으신. 네, 저는 2D를 좋아합니다. 그 스타일이 딱 있어요. 제가 한 작품밖에 안 봤지만 딱 보면은 본인만의 그 스타일이 딱 이렇게 잡혀 계시는 것 같아요. 인간 청소기 궁금한데. 그냥 볼 수가 없네. 방송 중에 틀 수도 없고. 근데 그 인간 청소기는 목소리가 다른 분이 하셨죠? 네, 그때는 성우분을 섭외를 해서 했었는데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그때는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제가 직접 녹음을 하는 건 절대 상상도 못하는 네, 일이었어요. 그렇구나. 와, 미지행송 같은 경우 와. 감독님 후반 작업 음악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크몽이라는 앱이 있어요. 아. 그걸 통해서 이제 김석준 작곡가님이랑 컨택을 해서 작곡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앱 어플리케이션 안 계시지만 이제 메일로 주고 받아서 지금 작업하는 애니메이션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되게 이게 잘 네. 맞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 네. 그냥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만들어 왔는데 굉장히 잘 맞았던 건가요? 근데 네. 디렉팅이나 이런 거는 감독님이 따로 하진 않으셨고. 디렉팅은 이제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어떤 분위기고 이때부터는 또 좀 밝은 분위기로 해주세요 하는 디테일한 거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말 그대로 다 재현을 해주셔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그 네. 진짜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음. 내가 뭐라고 말해도 딱 찰싹같이 알아듣고 이거 딱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쉽지 않죠. 그쵸. 보통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좀 뭐랄까 또 바꾸는 분도 있고 네. 또 중간에 뭐 아예 또 작업을 다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 와중에 이 작품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야. 무려 1분? 아니요, 그래도 2분 가까이 되네요. 아, 와, 진짜 1.0까지 쳐야지 나오네. 이게 일본 노리신 것 같은데? 이제 노출 안 되게 하려고? 그렇구나. 그래요. 안영수 감독님은 그 후반 작업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후반 작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제가 한 다 경우인데 하셨구나. 사운드도 제가 하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음.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졸업 작품 1년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짧지 않은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혼자 진행하기에는. 그래서 길이가 좀 돼. 그냥 내가 다 하자 하면서 그냥 다 제가 하면서 클래식 음악도 찾아가지고 좀 어울리는 걸로 그냥 넣고 그냥 다 제가 했습니다. 결국엔 내가 혼자 했다. 작업을 거의 혼자 하신 거죠? 네. 이건 나는 만능이다. 청강은 이렇게 팀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다 그렇게 팀으로 하시던데. 저도 처음에 팀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다 내가 하고 싶다. 솔직히 혼자 할 분량도 아닌데. 분량도 네. 한 6분 되지 않나요? 네. 네. 몇 시간씩 자면서 하셨어요? 저희 학교에 CCRC라고 작업 공간이 지하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거의 거기서 맨날 있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제 친구도 졸업 작품을 같이 하는 친구도 맨날 같이 나와서 같이 작업을 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청소기 1.0은 무려 2분밖에 안 되는데 그거의 4배, 그러니까 3배 분량을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게. 제가 이제 봤는데 인간 청소기 이거 한번 보세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 이거 소리는 들을 수 없죠,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 대사가 웃기단 말이에요. 근데 딱 봐도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어떤 류의 작품인지 알 것 같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인간 청소기 1.0까지 치셔야 돼요. 네. 1.0을 안 치면은 이상한 분이 나오거나 이상한 게 이상한 분이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분이라고 하기 또 다른 분. 네, 다른 분. 또 내가 또 실수했네. 그분 뭐 이렇게 그분이 항의하시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다른 분이 나옵니다. 다른 분이. 우리 유튜브 이거 올렸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보고 여기도 안현중인데 들어왔는데 막 자기 막 뒷담화하고 그 형제 자매분이 안흥송이라는 네네. 분이 계신가 봐요. 맞아요. 스페셜 땡스에 유독 그 이름만 크게 또. 네. 그게 혹시 쌍둥이? 네, 이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저 쌍둥이고 이제 위에 언니가 한 분 계셔가지고 3자매인데 나 이 촉을 어떻게 할 거야? 이름만 봐도 알겠어. 다행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통 가족하고 말거나 이러는데 가족도 위에 있어. 가족이 있어. 스페셜 땡스 안에 있는데 유독 크게 이름을 또 박아놓으셨더라고. 이거는 뭐 정말 베프거나 아니면 소울메이트거나 아니면 뭐 쌍둥이 자매한테 나오는 뭐 특유의 이런 패턴이다. 얘기를 안 해주면은 뭐 이렇게 좀 서운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또 가족들 밑에 또 더 넣었던 이유가 한 가지인데 네. 이제 제가 작품을 어떻게 뭘 할까 약간 고민을 하던 중에
얘기를 같이 하면서 나왔던 음.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워가지고 이름 음. 가족이긴 하지만 이름도 또 따로 빼가지고 아, 네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 그러면 그 자매분은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쪽은 아니세요? 네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쪽? 네 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아. 전공은 이쪽은 아닌. 아. 네. 그 일란성이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란성입니다. 보통 이럴 때 이름을 이렇게 짓더라고요. 보면. 어떤 애니메이션 좋아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냥 전체에서요. 네. 저는 최근에 본 작품은 제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피노키오? 네 아. 기회를 될 또 델토로. 아 그거는 뭐 키노키오를 너무 이쪽 업계에서 재밌게 그냥 피노키오 봤고. 보러 가야겠다. 어디서 하나? 그냥 스탠다드 그냥 표준이잖아요. 이번에 안시에 오더라고요. 안시에 그게 왜 와? 아니야 초청 받은 거예요? 아니 올해가 안시가 멕시코가 그 아. 주빈국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멕시코 분이시라면서요. 그래서 아니 스텝도 다 온대요. 멕시코 분들로 끓인 거예요. 그 그래서 제작비도 올라와 있는데 그 감독님 오신다고 아. 저 몰랐네요 또. 멕시코 찾아보지 애니메이션계에 않았어. 올스타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거더라. 그 넷플릭스에 음. 보면 제작 과정도 따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나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 음. 보면은 모으는 과정이 나와. 처음에 모으는 과정부터 뭐 누가 누군데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다 나오는데 나는 그 할리우드- 넷플릭스 좀 올라가 있어요 피노키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거야. 아 그래. 아 이런 내가 이런 사람이랑 내가 방송을 해요. 예.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네. 저희 최애 프로그램이어서. 내가 그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이라 영화 잘 안 보고요. 영화 잘 안 보고 영화는 주로 이제 기내에서 요새 기내에서도 안 봐. 심지어 기내에서도 안 본다. 예. 음. 심지어는 본인 넷플릭스 구독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델토로가 동생 거야. 오리지널인지도 금쪽 같은 내 몰랐다. 새끼만 아, 보고 있어. 예. 아니 이게 그 기에로모 델 토로가 뭐 모르는 사람들이면 그 극영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막 실사하던 사람이 왜 애니메이션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넷플릭스에 또 작품이 있잖아요. 그 3D 작품 하나. 근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것도 연출을 했어요 일부. 그래서 3D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 좋아하시고 피노키오. 아 피노키오. 네. 아 피노키오. 아 감동이죠. 스톱모션을 관심 많으신 거예요? 네, 저는 스톱모션 작품을 일단 기본적으로 음. 좋아하는 걸 깔고 보는 아니, 편인데. 그럼 뭐 코렐라인 뭐 또 뭐 네. 직접 하실 생각은 안 뭐 해보셨어요? 이런 거뭐 레전. 네, 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뭐라고 하셨죠? 아 직접 만들고 싶다 내가 스톱모션 아. 하고 싶다. 저 완전 하고 싶죠. 근데 저희 학교에 스톱모션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제가 1학년 때는 없었어가지고 해보진 않았는데 언젠간 협회에 기회가 도움 주실 된다면. 만한 감독들이 여러 계시는데. 음. 아예 장인의 정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협회에 그러게 스톱모션. 몇 분이 계시죠. 스페셜리스트. 예. 아 스톱모션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작품 보면 실사도 잠깐씩 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톱모션에 대한 욕심을 그냥 이렇게. 아 그러네. 실사 장면이 나오네요. 그렇구나. 감독님은 어떤 작품 혹시 좋아하셨는지? 저는 원래도 항상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사실 저도 코렐라인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3D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는데 제가 만드는 거는 확실히 2D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처음으로 첫 해외여행을 저는 이제야 갔다 왔는데요. 아. 근데 도쿄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그 지브리 박물관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막 원화들을 봤는데 거기 너무 매료가 돼서 지금 지브리 애니메이션 더 좋아하게 됐어요. 뭐 지브리야 뭐 어. 레전드니까. 네. 지브리 테마파크 생겼잖아요. 나고야에. 네. 나고야에. 응. 아 우리 애들은 안 좋아해. 나 가고 싶다. 그 티켓팅하는 거 힘든데 막 열심히 하면 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지브리를. 아 그래서 지브리 박물관 직접 가보시고 더 감동이었다. 네, 원래도 좋아했는데 지금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또 손으로 그린 그림의 그 맛을 또. 네, 올해가 원화를- 마지막 작품일 건데. 맞아요. 그 마지막 10년째 마지막인데. 근데 심지어 스틸 한 장만 나오는데 그걸로 땡이래 나오기 전에. 예, 아무런 홍보도 안 할 거래.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가 홍보 포인트이긴 한데 딱 그 스틸 컷 하나만 지금 공개한 상태잖아요. 뭐 아예 단언을 하더라고. 뭐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스틸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 작품이 안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 아니고. 그게 아니라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한테 물어봤대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홍보할 거다 그랬더니 그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너무 좋다. 그럼 너무 좋으니까 이것만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들을 해가지고 뭐 스즈키 토시오 그분이 그냥 그 이상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뭐 어떤 작품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나와봐야 알겠네요. 뭐 잘 만들었겠지 뭐. 누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겠지. 지독한 장인 정신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게 갖추고 계신 분이잖아요. 뭐 작품의 퀄리티는 의심하지 않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는 진짜 마지막. 연세가 많으시지 않아요? 많죠. 80 너무 넘었을 걸? 가까이 되시거나. 네. 그래서 작업을 계속 하시는 대단하다. 네. 거기다가 또 뭐 완벽주의자라 밑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는 여러 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 뛰쳐나갔다는 말 이런 얘기. 그 밑에서 뛰쳐나갔던 분 중에 유명한 분이 뭐 안노 히데아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노 히데아키 거기 그 다큐멘터리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 막 미야자키 하야오가 막 안쓰러워가지고 쟤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지브리 작품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쵸. 좋은 작품이죠. 와, 뭐 아직 1학년이시면 이제 그 다음 2학년, 3학년, 4학년 작품도 준비를 하셔야 되네요. 네. 매년 한 편씩. 매년 한 편씩 만든다는 게 사실 또 어렵겠어. 쉽지 않은데. 그럼 지금 2학년 작품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벌써. 네. 벌써 곧 있으면 2학기잖아요. 맞아요. 시간 잘 가지? 벌써가 아니라 한 60, 70%는 다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죠 보통? 네. 네. 그렇죠. 휴학을 한 것도 사실 그 완성을 해야 돼서 휴학을 한 것도 진짜요? 있거든요. 졸업도 아니고 2학년을 마치기 위해서. 근데 좀 길어요. 이게 미지행성은 2분 28초밖에 안 되는데요. 네. 지금 하는 거는 거의 8분 가량이라서 네. 원래 그렇게 길게 해요? 안 다들 할 텐데.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6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저도 결국 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8분으로 모르긴 잡아버려서 몰라도 4, 5분 안에 끝내라 그랬을 것 같은데 2학년은. 네. 네. 교수님들께서는 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왜냐면 네. 1학년 같은 경우에 1분 넘지 말라고 그랬다고 네네. 하니까. 그러게. 혹시 어떤 진짜 안 걸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 제목은 푸를 청춘이라는 애니메이션이고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운동장에 바다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해프닝 같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막 대사도 되게 많고 미지행성은 다 좀 캐릭터화가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애기도 막 거의 3등신 이래서 애니메이팅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실사 비율로 아마 지브리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지만요. 이런 지브리. 네, 배경도 원화로 막 하고 인물도 사이즈가 좀 비율이 높아져서 네.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니까.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이렇게 스케일을 많이 키웠대. 네. 힘들게. 궁금하네요. 바다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쨌든 올해 가기 전에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목표는 지금 12월 달 안에 일단 끝내서 내년에 완성이 되는 게 목표기는 합니다. 뭐 내년에 또 영화제 이런 데서 쭉 또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좋겠네요. 네. 잘 완성하셔가지고 감독님은 지금 심화과정 들어가셨으니까 4학년 심화과정 뭐 또 끝내셔야 되잖아요. 여기야말로 진짜 진척이 상당히 많이 4학년이 근데 저희 요즘 분위기가 그냥 각자 길에 맞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위기긴 한데 저는 일단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단편 형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쇼츠랑 릴스, 틱톡 이런 데에 한번 애니메이션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쇼폼 사이즈로 이렇게 네. 해서? 그전 쪽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분량이 작으니까 조금 부담이 덜 하신가요? 그 아니면 반대로? 그래도 여러 개를 세이브본을 여러 개를 만들어놔야 좀 안정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코미디 좋아하시는 게 맞구나. 틱톡 요즘 쇼폼 이거는 무조건 웃겨야 되거든. 그거 쓰세요 아이디어. 과장된 촬영. 아니 쇼폼 같은 경우는 진짜 감동을 뽑아내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러티브가 이렇게 젖어든 상태에서 해야지 딱 되는 거라
그냥 올해 우리 창의인재라고 협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에 쇼폼 콘텐츠 제작을 넣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먼저 감독님 나중에 되시면 올해 일단 추천드리고 졸업을 싶네요. 하시고 내년에 꼭 저기 거기에 또 스톱모션 팀도 쇼츠로 들어가거든요. 오, 네. 그래서 스톱모션도 배우시고 쇼츠도 하시고 쇼폼도 하시고 예, 심지어 지원비도 드립니다. 제작진. 그러게요. 갑자기 내년 그 프로그램 동기부여도 확 되고 왜냐하면 아예 날짜를 못 박아서 그때까지 끝나야 되니까 무조건 작품이 나오는 거죠. 네. 마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은 마감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항상 하시니까. 주로 대사가 많은 작품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크게 이유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음. 그냥 말로 웃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움직임으로만 웃길 때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약간 개그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대사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크게 이유는 없습니다. 대사 쓰실 때 이렇게 힘들거나 어렵진 않으세요? 직접 읽으면서 하시나요? 아 진짜 쉽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대사를 또 대사가 없어서 힘든 점도 있고 대사가 있어서 힘든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이런 대사 되게 맛깔나게 쓰셔야 되잖아요. 웃기려면 많이 막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고민 진짜 많이 하시겠다. 짧은 시간에 또 다 보여줘야 돼. 네. 한 10초 정도 분량 되겠네요. 아 릴스 예. 네 일단은 네. 어쨌든 짧은 사람들이 빨리 보고 넘기는 게 그 플랫폼의 약간 특성이니까 최대한 길게는 안 만들려고 지금 네. 김성민 감독님은 이제 대사 없는 작품을 했다가 대사 있는 작품을 이번에 네. 또 기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뭐 어떠세요? 그 사실 미지행성에 대사가 없었던 거는 그냥 그 너무 시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못 넣은 게 더 컸고요.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대사가 전 나레이션보다 이제 막 애들끼리 대화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안현상 감독이 너무 대단하신 게 간호금을 필수로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막 녹음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이제 학교 스크린에서 그게 틀어져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는 정말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을 만큼 견디지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성우님을 구해야겠다라고. 아니면 평소에 레퍼런스 촬영도 많이 하시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보는 거랑 또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영화제에서 이렇게 감독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겪어보셨잖아요.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쉽지 않죠 사실. 네, 정말.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방송 안 듣거든요. 제 목소리 못 듣겠어요. 제 목소리 왜 저래? 막 이거 들으면 저 목소리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구나. 사실 레퍼런스 영상은 틱톡으로 근데 우리 애니메이션은 한 편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게 좀 그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소스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그로 끄듯이 궁금하게 사람들이 이거 뭐지? 언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거를 계속 하다가 실제 완성된 모습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재밌어하고 콘텐츠도 너무 많아지고. 네. 우리가 되게 이렇게 작품 얘기로 어쨌든 시작을 해서 그렇죠. 뭔가 네. 이렇게 지금 계획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야, 그러니까 네 시간 정말 잘 가죠. 시간 다 돼서 그냥 뭐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제 나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이렇게 네. 하시고 마무리 좀 하도록 심지어 하겠습니다. 할 얘기를 다 했어. 알차게. 되게 짧게 흘러가긴 했지만. 감독님부터 김성민 감독님 때. 네, 녹음이라 그래서 괜히 막 긴장하고 왔는데 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있다 가는 것 같고요. 얼른 새 작품도 완성을 하고 출품도 해서 다시 꼭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완성을 꼭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작품을 꼭. 네. 화이팅. 네. 저도 녹음한다고 해서 살짝 되게 긴장하면서 왔는데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와. 다들 또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감독님 작품도 다른 영화제에 상영돼서 더 큰 스크린으로 네, 소원이시니까 큰 스크린으로 보실 수 있는 정말 못 본 게 네. 한이네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체크해 놓으셨다가 네, 이 작품 할 때 그쵸. 챙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방송 좀 들으셔가지고 대략적인 감은 잡으셨을 거고 작품을 보시면 네,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더 놀라운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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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Any. Any.